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선택형 교육과정이잖아요. 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진로가 있으면 과목 선택하기가 쉽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진로진학정보원의 진동섭이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을 만들 때 교육부 연구팀에 참여를 했고 고교학점제 기본 연구하는 팀에도 참여를 했고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고교학점제에 적합하게 교육과정을 바꾸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첫째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학교에만 왔다 가면 저절로 이수가 되는, 공부를 어떻게든 관계없이 이수가 되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건데, 이게 대학에서는 학교를 제대로 안 가거나 시험에 백지를 내면 F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와서 잠만 자고 가거나 아니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거나 그러면 너는 이수를 못했어.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이제 과락이라고 하죠. 이제 과락을 시키는 이런 방식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수업을 하면 대개 이제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외우면 됐거든요.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서부터 학생들이 수업에서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배우면 그것을 가지고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네가 학교에서 배운 건 앞으로 나오면 쓸모없을 수도 있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게 고등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기른다는 데 있는 거죠. 이건 2015 개정교육과정도 똑같아요. 2015나 아니면 2022 고교학점제가 되거나 학생들은 수업에서 기본적인 개념 원리를 익히고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의 방법을 터득하는 거죠. 고등학교 모든 성적이 중학교처럼 성취평가제로 이루어집니다. 성취평가제로 나오면 상대 등급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A가 5%인 과목도 있고 A가 90%인 과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학교는 똑같은 과목이 이 학교는 5%인데 옆에 학교는 90%야. 성적 부풀리기가 됐어. 이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니까 이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게 될 때 정량평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가 달라지겠죠. 입시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데 교과 성적을 사용해 가지고 면접을 보게 될지 아니면 교과 성적의 원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뽑는 대학이 나올지 이런 것들은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 이 상황은 2024년 2월이나 돼야지 알려진다. 이렇게 얘기가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든 제일 중요한 건 그 학생한테는 학업 역량을 기른다는 거거든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학업 역량을 기르면 저절로 이 학생이 좋은 대학이든 아니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대학에 진학을 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학교 공부를 잘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학교 공부는 지식만 혹은 기능만 이런 게 아니라 개념 원리가 다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적용해본 이런 경험들, 발표 능력, 글쓰기 능력과 표현 능력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현대 공부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능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역량이라고 하죠. 이건 비교 우위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남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남보다가 없어요. 내가 이 방면에 뛰어나야 돼. 그런데 탁월해야 되고 그리고 유창해야 되고 그리고 나만의 독특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시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교학점제나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는 방향으로 고쳐진다면 그러면 교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더 확대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애들이 교실 수업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결국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문제는 어쨌든 학교에서 평가 방식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 학교 평가 방식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학교의 수업 방식이 달라져서 미래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대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일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이것이 반영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이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지식은 중요한 거다인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지식만 중요했어요. 지식만 있으면 다 적용이 됐거든요. 저절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식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라는 건 무엇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식이 포함하고 있는 개념을 잘 이해한다, 원리를 이해한다죠. 그런데 역량은, 학업 역량은 이 적용하는 단계까지 다 포함된 지식, 이해, 적용 더하기 플러스 알파까지, 뭐 태도, 뭐 이런 것, 호기심, 열망,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어떤 것이에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로 바뀌면서 예전과 아주 달라진 게 뭐냐면 교과서가 활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앞에 설명이 많고 개념 원리에 대해서 뭔가 그 설명해 놓은 것에다가 있어 봐야 예제 정도, 뭐 그런 정도인데 학습 활동이 있으면 선생님이 학습 활동은 집에서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대학 가는데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개념 원리가 학습 활동 하면서 익혀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동기부여를 하고 동기부여가 된 다음에는 개념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죠? 그 다음 단계는 학습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란 무엇입니까? 학습 활동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학습 활동을 하느라 바빠요. 아이가 뭔가 앉아서 책상에 진득하게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은 계속 학교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또 공부한 다음에 서로 모여가지고 애들이 무슨 뭐 과제를 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바쁘죠. 그죠? 이게 공부예요, 진짜 지금은.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단계가 뭐냐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하고 시켜서 하는 건 다르잖아요. 내가 좋아서 한다는 게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보니까 나는 수행 과제를 하면서 혹은 학습 활동을 하면서 뭔가 더 궁금한 게 생겼어.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볼 수가 있죠. 그것이 열망이에요. 근데 찾아보는 건 도서관 가서 찾아볼 수도 있고 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선생님께 여쭤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호기심이 난 더 많은 것들을 한 다음에 학교에 가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거나 아니면 뭐 교육과정 유연성 기간이라는 것도 있어요. 학기마다 일주일씩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거든요.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도 자기의 그 해왔던 것들을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발표를 하면 그러면 생활기록부 어딘가에 써 있는데 입학사정관에 이거 읽어보고 이제 선발하는 방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선택형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과목 선택을 해야 돼요. 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진로가 있으면 과목 선택하기가 쉽죠. 예를 들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부했는데 나는 보니까 물리학은 정 나랑 안 맞아. 뭐 역학이든 전자기학이든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물리를 안 해요. 보니까 나는 물리만이 아니라 화학도 아니야. 그래서 물리학을 동시에 안 했어요. 그러면 진짜 이공계뿐만 아니라 의학학, 뭐 식품 영양, 뭐 의료직물 이런 데까지도 다 전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로를 정하는 것과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두 개가 맞물려 있다는 거죠. 아이가 꿈을 얘기하면, 꿈이 뭔지를 얘기하면 그 꿈을 그냥 긍정해줘라.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한 4학년 정도 되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이가 이제 공부하기 싫어져요. 공부하기 싫어지면 아이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요 연예인이 되려고 하니까 공부는 안 해도 되겠어요 하고 책을 싹 접어버립니다. 근데 그럴 때쯤 되면 야 연예인이 되려면 대본을 외워야 되는데 대본을 읽으려면 독해력이 아주 크게 필요하거든. 그럼 반나절 동안 다 외워야 돼. 그런데 너만 네 말만 외우는 게 아니라 네 대역도 외워야 되잖아. 대역이 뭐라고 그러는지 그래 네 차례를 알지. 그거 가지고 상 받으러 아카데미에 갔어. 그랬더니 윤여정 배우가 영어로 인터뷰 하잖아. 그럼 영어도 좀 하는 게 맞겠지. 국가부도의 날 영화 보니까 야 주연 배우가 영어로 대화하더라. 우리나라 배우인데. 그거 영어도 필요하지. 이런 얘기를 해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엄마가 직접 하면 에이 또 공부 얘기지 이렇게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멘토로 삼을 수 있는 이런 분이 이제 이 얘기 해줄 수 있게 해서 공부 얘기로 돌아가는 게 맞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생의 꿈을 얘기하면 그 꿈을 인정해줘라 일단은. 그리고 공부를 안 한 방향으로 바로 나가려고 하면 그때 손을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공부는 해야지만 네 꿈을 이루어질 수 있다. 중학생이 되면 진로와 직업이라는 시간을 갖고 진로 탐색 시간이 주어집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자유학기제 때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활동을 할 때 하기 싫고 어려운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느낌으로는 어렵지만 실제로 해보면 재미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것에 도전하는데 애한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뭐냐면 점수가 나쁠까봐. 그래? 너에게 점수를 제공하지 않을 테니까 어려운 것에 도전해봐라.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는 정량 점수가 없죠. 이 이유가 그거예요. 도전하라고. 주어진 활동 중에서 어려운 걸 선택해봐라. 네? 국어, 수학, 사회, 영어 이렇게 활동들이 쭉 있는데 가장 어려운 활동을 선택해서 도전해봐라. 도전이라는 이런 개념이 중요하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등학교 때도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고 대학에서도 어려운 수업을 듣고 기록으로 남기면 그것이 이제 입사, 취직하고 창업하고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도전해라. 첫째는 진로 문제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 학교, 멘토 이런 분들에게 들어라.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정보가 나한테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신력 있는데 물어봐야 되죠. 공신력 있는 데라는 게 대개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대기업 상담교사단, 그 다음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진로진학 상담교사단, 그 다음에 학교의 진로진학 선생님, 담임 선생님 등등 이런 분들이 중요한데, 제일 우리 아이를 잘하는 사람은 학교에 있어요. 아이랑 만나니까. 선생님한테 요즘은 찾아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죠. 줌이나 이런 등등의 프로그램 가지고 선생님하고 만나면 되니까 대면 면담도 할 수가 있거든요. 찾아가지 않아도. 네, 그래서 학교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죠.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어떤 역량이 있고 공부해야 될 소양이 있는데 이 소양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하는 부분도 시류에 휩쓸 일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아이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공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옆에서 보시면서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